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1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3월 마지막 날이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3월달은 일단 양봉 상승 마감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일단은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또 분위기가 계속 우상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수급 동향은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막판에 변심을 좀 했죠. 그래서 매도로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뭐 대형주들 쪽에서는 역시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좀 알아볼 거고요. 테마주들이 조금 변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뭐 휴전을 한다 안 한다 막 말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털어먹기도 하고요. 또 털어먹다가 다시 올려놓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등락이 일어나는 이러한 테마주들 움직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너무 나쁘진 않죠. 지금 양봉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61선 지지선까지 들어왔다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내일쯤 되면 또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주가가 조금만 상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61선 넘어가는 형태로 주가 흐름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5일선과의 간격과 21선의 간격도 약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들어와서 5일선에 끼어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저항대까지 다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올려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4월에 만기일이 있지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서 한 2800포인트 터치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일단은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횡보가 됐든 상승이 됐든 우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계좌가 올라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횡보장에서도 계좌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수익 전환의 모습을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계좌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좌의 회복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자, 월봉상 보시면은 여기 지금 3월달 양봉 발생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쭉 올라가다가 털어먹었죠. 털어먹었는데 이게 지지선 근처대에서 반등을 해주는 그 첫 번째 달입니다. 즉 4월달까지 양봉이 붙여주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하면서 일단 뭐 3000포인트든 또는 그 위쪽이든 상승할 수 있겠죠.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월봉이 아주 잘 만들어진 거고요. 4월달 5월달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주게 된다라면 분위기는 좋아지겠죠. 다만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속도가 좀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면 계좌가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이 될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극성을 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막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투자도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한 곳에 앉아서 제대로 된 종목들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내 차례가 왔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뭐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얌전하죠? 네, 코스닥도 급등력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얌전하게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5일선과 21선과 61선에 골든크로스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골든크로스 전환이 되고 나면 이제 5일선을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지금 주가 상승이 천천히 진행되면 이격도는 계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처럼 천천히 옆으로 쉬어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뭐 매도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에 훅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게 장중에 이제 1시 반부터 약간씩 불안했었거든요. 불안한 모습이 계속 나타났었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쭉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전환이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마감에는 이제 1750억 순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도 뭐 매수를 그냥 그대로 확장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연기금도 매도 전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는 형태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이 정도 올라와 있는 것은 전부 다 기관 덕분이다 보셔야 되겠는데 그 대장이 누구냐? 금융투자다. 이 부분만큼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직은 시장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알아보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하이닉스 마이너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외국인들 매도가 떨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초중반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국면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12만원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1만 8천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SDI가 아침부터 강세였는데 계속 끝까지 강세로 마무리됐고요. 그 외에는 보면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테마성 재료로 봐야 되잖아요. 러시아 테마 이렇게 봐야 되는데 러시아 테마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수산주도 있었죠. 한성기업 이런 종목들 아침에 떴다가 지금 다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한일사료 이것도 러시아 테마로 봐야 되겠죠. 이런 테마주들 움직임이 좀 그런 모양새고요. 또 그 다음에 시멘트 관련주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시멘트 관련주들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관련 종목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 뭐 중소형 건설주도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 추세를 보고 결정하자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패턴이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적 변동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테마주의고 정책주의고 그렇게 되면 뭐 위쪽에 좀 올라섰을 때 팔아먹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팔아먹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부분만 우리가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도움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종목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시면 일단 부담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추세를 따라 올라가거나 저점 유지가 잘 되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업종별로 쭉 나열해 드린 것들 많지만 뭐 아까 전에 보셨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이제 러시아 테마 쪽에서 이제 반발적인 어떤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러시아 때문에 떨어진 종목도 러시아 때문에 올라간 종목도 거의 대부분이 수평을 좀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관망하자는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는 뭐 건설, 그 다음에 뭐 도시 건축 토목,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시멘트, 뭐 가구 등등등이 또 다시 변화가 좀 생기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또 철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통망라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지고 있고요. 화학주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험주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4%대 상승 마감했어요. 아주 멋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가 만들어졌잖아요. 신고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 금융 섹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쪽의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우리가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방향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오르려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얘네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LNF가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는 별거 없었죠. 위메이드는 조금 반등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게임주도 그다지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 올라가긴 했는데 이 2차전지 관련한 그 소재 관련 종목들이 더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많이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주가를 좀 올리는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시장에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하다라고 볼 만한 부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매수 냄새만 또는 신용만 좀 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라면 장이 얼마나 잘 올라갈까 그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제 인버스 매도를 쳤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근데 아무튼 인버스 매도가 있었고요. 하이닉스 순매도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 매도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 순매수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신한지주, SKC 등등등 매수에 대한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삼성 SDS는 말씀드렸듯이 13만원의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지금 오늘 14만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융투자 볼게요. 금융투자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수가 더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였겠죠. 레버리지도 매수가 들어갔고요. ETF 쪽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유가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인버스군요. 유가가 이제 조금
줄어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좀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ETF적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좀 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시장 상황 보고 대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확 들어갔죠. 이게 막판에 들어간 매도입니다. 그래서 훅 쏟아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 버텨진 것 같아요.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이고, 유지가 잘 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량을 전부 다, 뭐, 개인들이 받아주거나, 누가 받아주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저 물량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투자가 들어가서 저점이다 해서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저점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신규 세력일 수도 있겠고요. 물타기 계속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수해놓고도 걱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팔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겠죠.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팔아먹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매수 같은 경우는 SDI, LNF 기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주, 삼성화재 오늘 잘 올라갔는데 뭐 금융, 네, 금융 섹터들 다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3월 마무리하면서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그리고 희망의 불씨를 제대로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4월 달에도 충분히 나쁜 소식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잔인한 4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주식격언에 이런 게 있죠. 4월에 팔아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달은 4월이다. 그리고 2월이고 5월이고 그렇다. 그리고 나서 또 뭐 조심해야 될 날은 1월달, 3월달, 뭐 7월달, 8월달 뭐 전부 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는 리스크 없었던 달이 있었냐? 그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네, 시장의 리스크와 싸우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또 투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 잘 지키시고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고 잘 데리고 가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림로봇 좀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장 초반에는 이제 1700원까지 밀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종가 기준으로 5일선 회복을 해줬죠. 그래서 요거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자, 5일선이 종가 기준이 이탈이 되면 매도하는 전략이 급등주에 대한 대응 전략인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도 거래량이 죽어 있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버티고 있다. 뭔가를 일단 노리고 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일단 빵 터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거나 등등의 어떤 포지션에서 거래가 동반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심해야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한 번 더 홀딩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정도고요. 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유튜브와 88TV를 통해서 무료 라이브 진행되니까 또 오셔가지고 같이 이 테마주들에 대한 이야기 또 급등락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